오늘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한도윤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무사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36의 나이에도 여전히 어색한 정장 매무새를 다듬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형님들은 벌써 오셨을 텐데.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형 한도준과 둘째 한도석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두 형은 도윤을 보자마자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늦었네, 도윤아. 큰형 도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형님. 차가 막혀서. 법무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고 한철수 씨의 유언에 따라 유산 분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에게 막내라고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먼저 장남 한도준 씨께는 시내 상가 건물 전체와 큰형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둘째 한도석 씨께는 공장 부지와 창고 시설 일체. 둘째 형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한도윤 씨께는 법무사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구 역사부지와 인근 농지 7만 평을 유산으로 남기십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 뭐라고 하셨죠? 도윤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구 기차역 부지입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폐역이고 주변 논밭 7만 평과 함께. 푸하. 큰형 도준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기가 막히시네. 쓸모없는 땅을 막내한테 주시다니. 둘째 형 도석도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도윤아, 그 땅이 얼마나 애물단지인지 모르지? 철길도 끊어진 지 10년이 넘었고 논도 물이 안 들어와서 농사도 못 짓는 땅인데.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가 건물이나 공장 부지를 기대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추가로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법무사가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막내분께만 특별히 남기신 문서가 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할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별이 내린 물길을 열어라. 수십 년은 된 것 같은 누런 종이에 붓글씨로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체를 기억하는 도윤은 이것이 분명히 할아버지 한정호의 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도윤이 법무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인께서 이 문서는 막내분이 땅을 받은 후에 전달하라고 하셨거든요. 큰형 도준이 그 종이를 빼앗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별이 내린 물길, 할아버지가 치매 걸리시기 전에 쓰신 건가? 이런 횡설수설을.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윤이 종이를 도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 그런데 도윤아, 진짜로 그 땅 어떻게 할 거야? 둘째 형 도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팔려고 해도 사갈 사람이 없을 텐데.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며 두 형은 여전히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료만으로도 한 달에 몇 천씩 들어올 텐데. 큰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공장도 확장할 수 있겠어. 둘째 형의 만족스러운 한숨소리도 따라왔습니다. 도윤은 혼자 차에 앉아 할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별이 내린 물길을 열어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할아버지는 항상 의미 있는 말씀만 하셨는데 이것도 분명히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이 더 급했습니다. 쓸모없는 폐역과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논 7만 평.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도윤은 차 시동을 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면 또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할 텐데 벌써부터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부터 도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논밭은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작년 가뭄에 이어 올해는 홍수까지 겹치면서 농작물이 전멸한 상태였습니다. 한때 푸르렀던 들판은 이제 갈라진 땅과 썩은 무릉덩이로 뒤덮여 있었죠. 이런 상태로는 올해도 농사는 글렀구나. 마을 어르신들은 길가에 모여 앉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쯤이면 모내기 준비로 분주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도윤이 왔네. 김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산 받으러 갔다 왔나? 네, 할아버지. 뭘 받았나? 상가 건물이가? 도윤이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박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아니겠지. 막내가 뭘 받겠어. 그런데 도윤아, 넌 언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할 거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대학에서 식물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까지 마쳤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공부만 하는 철없는 놈으로 보였거든요. 식물 연구하는 일도 직업이에요, 할머니. 그게 밥벌이가 되나?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몽상 같은 일만 하고 있어?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할 기운이 없었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최순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폐역이랑 논밭 7만 평이요. 뭐라고?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뭔 소리야? 도윤이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팔자야. 형들은 다 좋은 걸 받았을 텐데 우리만 이런 꼴이네. 어머니, 할아버지가 남긴 게 있어요. 도윤이 종이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별이 내린 물길을 열어라. 어머니가 글씨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좀 흐려지셨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혼자서 폐역사를 보러 갔어요. 10년 넘게 방치된 기차역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플랫폼은 잡초로 뒤덮였고 역사 건물은 지붕이 곳곳 뚫려 있었죠. 정말 쓸모없는 땅이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역장실 문은 녹슬어서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 밀어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은 온통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시간표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거나 쓸모없는 서류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서랍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꺼내본 것은 둥근 판 모양의 물건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별자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두툼한 노트가 하나 더 있었죠. 노트를 펼쳐보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한정호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었어요. 토양 성분 분석표, 지하수 흐름도, 계절별 수위 변화. 모두 이 일대의 땅과 물에 관한 상세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걸 조사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물은 위에서만 흐르지 않는다. 도윤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물학자로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뭔가 과학적인 단서였습니다. 별자리판을 들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낮이라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왜 별자리를 기록해 두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하수와 별자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도윤은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쳐봤어요. 복잡한 도면들과 숫자들이 가득했지만 식물학 지식이 있는 도윤에게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이 땅 밑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닐까? 도윤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하는 이 땅에 할아버지만이 알고 있던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할아버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대학 시절 함께 연구했던 후배 이민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지질조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형님, 갑자기 웬 지중 레이더 조사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민수는 주말을 이용해서 도윤의 땅까지 와주었어요. 트럭에서 복잡한 장비들을 내리면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여기가 그 유명한 농사도 안 되는 땅이죠? 뭘 찾으려고 하세요? 지하수 흐름을 확인해 보고 싶어. 지하수요? 이 일대는 물이 잘 안 나오는 걸로 유명한데. 하지만 민수는 묻지 않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지중 레이더 장비를 끌고 논 전체를 세심하게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할아버지의 노트를 펼쳐놓고 별자리판과 비교해가며 지켜봤어요. 노트에 그려진 선들과 실제 땅의 위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민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형님, 이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여기 땅 밑에 엄청난 규모의 동굴 시스템이 있어요. 완전히 거미줄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도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볼 수 있어? 민수는 장비를 더 정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지하 구조도를 보자 도윤은 숨이 멎을 뻔했어요. 거대한 석회암 지층이 물에 의해 녹아내리면서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이었습니다. 지하 곳곳에 물길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이건 정말 대발견이에요, 형님. 이런 규모의 지하수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것 같은데.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노트를 펼쳤어요. 노트에 그려진 물길 지도와 방금 나온 레이더 조사 결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할아버지가 그려놓은 선들과 실제 지하수로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심지어 별자리판의 별들 위치까지 지하수의 교차점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으셨을까?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형님, 이 기록들 언제 작성된 거예요? 아마 50년도 더 전에. 50년 전에 이런 정밀한 지하수 조사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도 이 정도 자료를 만들려면 몇 달은 걸릴 텐데. 도윤은 할아버지 한정호가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마도 놀라운 관찰력과 지식을 가진 분이셨을 거예요. 민수야, 이 조사 결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왜요? 지금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민수는 의아해했지만 약속해 주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이 땅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이 지역 전체를 구할 수 있는 보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당장 개발업자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보호하려 했던 이 땅이 파괴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군청에 갔어요. 등기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토지 등기 정리하려고 왔는데요. 네, 어떤 땅이신가요? 도윤이 서류를 내밀자 공무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봤어요. 아, 여기 옛날 기차역 있던 곳이네요. 7만 평이라 꽤 넓은 땅이시네.
혹시 이 역사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나요? 문화재요? 공무원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이 역사가 꽤 오래된 것 같아서요. 보존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도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문화재 등록이 되면 함부로 개발할 수 없게 됩니다. 최소한의 법적 보호라도 확보해야 했어요.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예비 등재는 가능할 것 같네요. 정식 심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예비 등재만 되어도 현상 변경에 제한이 생깁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최소한 급작스러운 개발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제 이 기록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료인지 알 수 있었어요. 별이 내린 물길을 열어라.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발견한 지하 물길을 현실로 끌어내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도윤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메마른 논밭들이 보였지만 이제는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하수 발견 이후 도윤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의 기록이 현대 과학과 일치한다는 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더 오래된 지식의 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이장 김성우 어르신을 찾아갔어요. 이장님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 80년을 살아온 토박이었습니다. 이장님, 혹시 우리 마을 옛날 기록 같은 게 있나요? 기록? 무슨 기록 말이냐? 농사나 물 관련된 옛날 자료요. 김 이장이 턱을 문지르며 생각해 봤어요. 아, 그러고 보니 면사무소 창고에 옛날 문서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록 보관소 같은 곳 말이야.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기록 보관소는 면사무소 지하에 있었어요. 오래된 철제 선반에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뭘 찾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담당 직원이 물었어요. 이 지역 농업 관련 옛날 기록이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조선시대요? 그런 건 거의 없을 텐데.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상자씩 차근차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일제강점기나 해방 이후 문서들이었어요. 토지대장, 인구조사표, 각종 행정문서들. 그런데 낡은 상자 맨 밑에서 특별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지의 붓글씨로 쓰인 문서였는데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천문관계 지도.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선 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지도에는 별자리와 함께 물길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적힌 설명이었습니다. 별을 따라 물을 나누었다. 도윤은 숨을 멈췄어요. 할아버지의 별자리판과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문서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조선 후기 이 지역 농부들이 별자리를 보고 지하수의 위치를 파악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인 관찰 결과였어요. 도윤은 급하게 문서를 복사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할아버지의 노트와 조선시대 지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어요. 별자리 배치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전통을 이어받으신 거구나.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정말로 이 지하수가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실험해 봐야 했습니다. 도윤은 작은 시험 구획을 만들었어요. 가장 척박한 논 한 모퉁이에 작은 웅덩이를 파고 지하수가 스며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연구실에서 가져온 토양 미생물을 투입했어요. 식물학 박사 과정에서 연구했던 유익균들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메마르고 딱딱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토양 색깔이 조금씩 짙어지더니 작은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작은 구역만 푸른 잔디가 자라나 있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어. 도윤은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어요.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번식하고 있었고 토양 구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흙이 부드럽고 비옥한 상태로 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논을 되살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공사가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할아버지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별이 내린 물길을 열어라.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조부의 암호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실제 농업 혁신의 열쇠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천문 농법과 현대 과학을 결합하면 이 메마른 땅을 비옥한 농토로 바꿀 수 있어요. 도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신의 땅만을 살리는 게 아니었어요. 가뭄과 홍수로 고통받는 이 지역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도윤은 창밖의 별들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와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지혜가 이제 현실이 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어요. 이런 변화를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형들은 뭐라고 할까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려운 길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사명이었거든요. 도윤의 희망찬 계획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거센 반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사촌 한도영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영은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윤아, 잘 지내지? 형, 갑자기 웬일이에요? 도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좋은 소식 가져왔어. 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사겠다고요? 태양광 발전 회사야. 7만 평 전체를 평당 5만 원에 사겠다고 해. 계산해봐. 35억이야, 35억. 도윤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35억이라는 금액은 상상도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형, 난 그 땅으로 다른 계획이 있어요. 다른 계획? 뭔 농사 짓겠다는 소리야? 도윤아, 현실을 봐. 그 땅은 농사도 안 되는 땅이라고. 도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 브로커도 벌써 대기하고 있어. 빨리 결정해야 해. 그날 저녁 큰형 도준과 둘째 형 도석이 함께 찾아왔어요. 도윤아, 도영이한테 들었어. 큰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들으셨어요? 태양광 발전 부지 말이야. 그런 좋은 기회를 왜 거절해? 도윤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려 했지만 형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별자리, 지하수? 도윤아, 너 정신이 나갔니? 둘째 형 도석이 화를 냈습니다. 형님들, 제가 조사해 본 결과가 조사 결과는 무슨 우리도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 아버지 유산이잖아. 큰형 도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유산 분할 무효 소송을 제기할 거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작성한 유언장이라고 주장하겠어.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족까지 적으로 돌아선 거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역 언론이 문제를 크게 다뤘어요. 지역 신문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몽상가의 허황된 프로젝트, 35억 포기하고 별자리 농사. 기사 내용은 더 가혹했어요. 지역 발전 기회를 개인의 황당한 취미로 날려버리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방송에서도 도윤을 인터뷰하려고 했어요. 한도윤 씨, 35억의 개발 기회를 포기하고 비현실적인 농업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윤이 설명하려 했지만 기자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태도였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지역 발전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어요. 김할아버지가 도윤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35억을 포기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 할아버지, 제가 정말로 이 땅을 살릴 수 있어요. 살리긴 뭘 살려. 그 돈으로 마을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데. 박할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도윤아,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욕먹고 있어. 신문에까지 나오고. 부끄럽지도 않니? 마을 청년회에서도 도윤을 따로 불렀어요. 도윤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 마을에도 일자리가 생기고, 여러분, 제 계획을 들어보시면, 계획은 좋은데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확실한 35억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실험을 한다는 게 도윤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가족, 언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집에서도 어머니가 한숨만 내쉬었어요. 도윤아, 엄마는 내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 그런 큰 돈을 포기하고.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증명?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도윤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할아버지의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하지만 실험 결과는 분명했어요. 작은 구역이지만 땅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35억이라는 확실한 돈 앞에서 모든 가능성이 무시당했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브로커들의 압박 전화였습니다. 한 선생님,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기회는 정말 다시 안 와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그 황당한 실험에 매달리실 건가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작은 시험 구역은 여전히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압박으로 도윤은 지쳐갔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또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가 나올까 봐요. 브로커들의 전화도 하루에 서너 번씩 걸려왔어요. 35억이라는 숫자가 도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도윤은 결국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혼자서 계속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려고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달빛에 비춰야만 보이는 특별한 잉크로 쓰인 것 같았어요. 도윤은 노트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노트를 비춰보자 숨겨진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별의 길을 잇는 이는 후손 중 한 명일 것이다. 그가 물길을 열면 마을이 살아난다.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하늘이 내린 사명이다.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을 예상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남겨두신 거였어요. 할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도윤이 겪을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도윤의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중 레이더 조사 결과와 토양 실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마을회관에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별의 논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설명회 당일 도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마을회관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비판적인 시선이었지만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려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중 레이더 결과, 조선시대 농법 기록, 토양 실험 데이터. 처음에는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예상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들이었거든요. 이 모든 데이터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 땅 밑에는 풍부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늙은 농부 최민수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도윤아, 그래서 정말로 농사가 될 거라는 말이냐? 네, 할아버지. 제가 실험해 본 결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35억은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 혼자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별의 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협동조합? 네, 제 땅을 협동조합에 출자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노동력과 경험을 투자하는 거죠. 성공하면 수익을 나누고요. 김할아버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35억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농사 짓겠다는 소리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을회관이 웅성거렸어요. 35억을 포기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제안이 충격적이었던 거죠. 박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야?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 마을 전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가뭄과 홍수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될 겁니다. 오래된 농부장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위험하긴 하지. 그때 젊은 농부 이정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농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호야, 할아버지들, 도윤이가 보여준 자료들 보셨죠? 적어도 황당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최민수 할아버지도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일단 몇 명이나 참여할 건지 알아볼까?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5명의 농부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정말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정말로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고 실패하면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네,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마지막 점검에 나섰어요. 지하수로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별자리 패턴에 맞춘 수문들의 연결 상태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정말 될까요? 옆에서 지켜보던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폐역 지하에 숨겨진 일제강점기의 지하수로를 복원하고 조선시대 농서에 기록된 별자리 관계법을 현대 기술과 접목시킨다는 것이 오후 7시 드디어 시스템 가동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메인 컨트롤러 위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던 이웃들도, 처음엔 반대했던 형 도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시작합니다. 도윤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지하 깊숙한 곳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수로에 물이 흐르는 소리였죠.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본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시스템은 별자리의 위치를 읽어드리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각각의 수문들이 자동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나와요.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사람들이 논둑으로 뛰어갔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바짝 말라있던 논에 맑은 물이 흘러들기 시작했어요. 별자리 패턴에 따라 물의 양과 방향이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각 구역마다 필요한 만큼의 물이 정확하게 공급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처음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의 설렘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형 도석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확량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가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도시로 나갔던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면사무소 직원이 도윤에게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농업 기반이 마련되자 청년 농부들이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폐역이었던 그곳이 천문과 농업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별자리 관계 시스템 체험관이라 정말 멋진 이름이네요. 도준이 새로 만들어진 안내판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박물관에는 조선시대 농서의 복원본부터 현대의 스마트 농업 기술까지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눈에 보이도록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별자리 관계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죠.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형과 함께 논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했다. 도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 별자리로 농사를 짓는다니. 도윤은 조용히 형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낸 걸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겠더라. 형이 손을 내밀었고 도윤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형제가 마침내 화해하는 순간이었죠. 하늘에는 여전히 북두칠성이 반짝이고 있었고 논에서는 물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발밑에 단단한 땅과 손에 묻은 흙의 감촉이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의 기술이 만나 이루어낸 작은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되찾은 형제의 정, 마을의 활력, 젊은이들의 꿈까지. 도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뿌듯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도윤은 프로젝트에 정식 이름을 붙였습니다. 별의 논이라니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정우가 새로 제작된 안내판을 보며 감탄했어요. 하늘의 별자리와 땅의 논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죠. 별의 논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체험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마을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농산물 직판장과 전통 음식점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고 젊은 창업가들도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가장 뿌듯해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수익금의 30%를 노농 장학금으로 쓰겠다는 제안, 정말 좋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도윤은 별의 논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농업의 뜻을 둔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고등학교나 농가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고령 농부들과 함께 전통 농법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죠.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지혜를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윤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혁신도 시작되었어요. 농기계 공유 플랫폼이었습니다. 이제 비싼 농기계를 개별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졌네요. 도석이 태블릿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별의 논에서 개발한 앱을 통해 마을 농부들이 필요할 때마다 농기계를 예약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젊은 농부들에게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고 고령 농부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통한 추가 수입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시스템이었죠. 어느 늦은 밤 도윤은 혼자 논둑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두칠성부터 시작해서 카시오페이아, 오리온 자리까지 조상들이 농사의 지표로 삼았던 별자리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오래된 별자리판을 꺼냈어요. 손때 묻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돌리며 현재 하늘의 별자리와 맞춰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물소리가 들리더니 논 위로 은빛 물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물줄기들이 별자리 패턴 그대로 논 전체에 퍼져나가는 모습은 정말 신비로웠어요. 도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동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 도윤의 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조부가 남긴 별빛길이 이제 우리 모두의 길이 되었구나.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조상들의 지혜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손자인 민수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제 별의 논은 단순한 농업 혁신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유산이 되었어요. 전국에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배우고 농부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별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논의 모습을 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도윤이 하늘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벼이삭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다른 견학단이 올 예정이었거든요. 서울의 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별의 논 프로젝트를 보고 농업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의 별은 변하지 않으나 그 별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시대와 함께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그것이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다. 도윤은 그 글귀를 읽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는 그대로 간직하되 그것을 현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라는 것을요. 별의 논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도윤은 창밖으로 보이는 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작은 씨앗이 이제 온 마을을 바꾸는 큰 나무로 자라난 것입니다.